서울의 비가 쏟아지는 밤, 지리는 지훈의 아파트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훈아, 나 너를 사랑해. 그 말은 번개처럼 터져나왔고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지린의 삶은 영원히 바뀌었다. 지훈은 문을 열고 지린을 안으로 끌어들였지만 그녀의 표정은 공포와 혼란으로 물들어 있었다. 지린과 지훈은 대학 시절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였다. 서울의 번화한 거리에서 함께 웃고 울고 꿈을 나누던 그들은 이제 20대 후반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지린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엘리트 직장인으로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다. 그녀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탓에 딸의 결혼을 서두르고 있었고 지린은 그 압박 속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반면 지훈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지만 그녀 역시 사회의 시선에 갇혀 있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지린의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의 절정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지린은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왔다. 학교에서 친구들의 수군거림, 가족의 무심한 말들, 그리고 미디어에서 쏟아지는 이성의 중심의 이야기들이 그녀를 점점 더 고립시켰다. 지훈을 만난 건 대학 입학식 날이었다. 지훈의 밝은 미소와 자유로운 영혼이 지린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함께 카페를 다니며 밤새 수다를 떨었고 여행을 가며 서로의 비밀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린의 감정은 점점 깊어져 갔다. 지훈의 손길이 스칠 때마다 가슴이 요동쳤고 그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때마다 세상이 밝아지는 듯 했다. 지훈은 지린의 고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그녀 자신도 지린을 특별하게 생각해왔지만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지훈의 가족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집안이었다. 아버지는 퇴직한 공무원으로 딸의 삶을 엄격하게 통제하려 했고 어머니는 이웃들의 시선에 민감했다. 지훈은 이미 한 번의 실패한 연애로 인해 가족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너는 왜 제대로 된 남자를 만나지 못하니? 라는 말들이 그녀의 귀를 맴돌았다. 지린의 고백은 지훈에게 새로운 갈등을 안겨주었다. 만약 이 감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녀의 삶은 어떻게 될까? 사회의 비난, 가족의 배신,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긴 대화를 나누었다. 지린은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달랐어. 남자애들한테 관심이 없었고 항상 여자친구들만 생각했어. 하지만 말할 수 없었어. 우리 사회에서 그런 건 잘못된 거잖아. 지훈은 조용히 듣다가 말했다. 나도. 내가 특별하다는 건 알았어. 하지만 이게 사랑일까? 우리는 친구잖아. 그 말에 지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지훈의 손을 잡았지만 지훈은 살짝 물러났다. 그 작은 거부가 지린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아침, 지린은 출근길에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개인적인 일은 철저히 숨겨야 했다. 지린은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은 지훈에게 가 있었다. 지훈 역시 작업실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동성애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았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내용이었다. 동성애는 정신질환이라는 댓글들이 그녀를 두렵게 만들었다. 지훈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이건 그냥 일시적인 혼란일 거야. 하지만 지린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 주말, 지린은 부모님 집으로 갔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자마자 물었다. 요즘 소개팅은 어때? 좋은 사람 만났어. 지린은 대답 대신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만약 부모님께 솔직히 말한다면? 그 상상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부모님은 그녀를 자랑스러워했지만 그것은 정상적인 삶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지리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미안해, 잊어버려. 하지만 지훈의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 침묵이 지린을 더 괴롭혔다. 지훈은 그 메시지를 보며 고민했다. 그녀는 지린을 잃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감정을 받아들이면 모든 걸 잃을지도 모른다. 지훈은 결국 지린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어색한 분위기 속에 앉아 있었다.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도. 내가 좋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은 지린에게 희망을 주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감정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함께 산책하며 손을 잡았고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지훈의 오빠가 우연히 그 장면을 목격했다. 그는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다. 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랑 왜 그렇게 친해? 지훈은 당황하며 대답했다. 그냥 친구야. 하지만 오빠의 의심은 커져갔다. 그는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흘렸다. 지린의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다. 그녀의 어머니가 지린의 휴대폰을 몰래 보고 지훈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이게 뭐야? 너 왜 이렇게 친한 거니? 지린은 변명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이 변했다. 가족의 압력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지린과 지훈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몰랐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회와 가족과의 전쟁이 되었다. 지린은 밤마다 불면에 시달렸다. 이게 잘못된 선택일까? 그녀의 마음속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쳤다. 지훈 역시 자신의 도덕적 딜레마에 빠졌다. 가족을 배신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지면서도 동시에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린과 지훈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만남으로 이어졌다. 서울의 한적한 공원에서 또는 늦은 밤 카페에서 그들은 조심스럽게 시간을 보냈다. 지린은 지훈의 손을 잡을 때마다 세상이 자신의 것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지린의 질문에 지훈은 대답 대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지훈의 가족은 점점 더 그녀의 행적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지훈의 방을 뒤지며 물었다. 요즘 왜 집에 늦게 들어와? 남자친구 생겼어. 지훈은 길 때문이야 라고 둘러댔지만 어머니의 눈은 날카로웠다. 지린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결혼을 서두르기 위해 소개팅을 주선했다. 좋은 집안 아들인데 만나봐의 지린은 거절할 수 없어 그 자리에 나갔지만 마음은 지훈에게 가 있었다. 소개팅 상대는 친절했지만 지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날 밤 지린은 지훈에게 전화를 걸어 울었다. 나 어떻게 해? 가족을 속일 수 없어. 지훈은 위로의 말을 건넸다. 우리 함께 이겨내자. 하지만 그 말은 공허하게 들렸다. 사회의 정캔이 그들을 압박했다. 뉴스에서 동성 결혼 반대 시위가 보도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동성애를 비난하는 글들이 넘쳐났다. 지린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우리는 괴물인가? 그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다. 지훈은 자신의 직업 때문에 더 자유로웠지만 클라이언트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한 클라이언트가 우연히 지린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물었다. 그 여자랑 무슨 관계야? 지훈은 친구라고 대답했지만 그 후 클라이언트의 태도가 변했다. 사업이 위태로워졌다. 두 사람은 이 압력을 견디기 위해 더 가까워졌다. 함께 여행을 가기로 했다. 제주도로 떠난 그들은 그곳에서 자유를 느꼈다. 바다를 보며 손을 잡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지린은 지훈에게 자신의 어린 시절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학교에서 왕따 당했어. 내가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훈은 지린을 안아주며 말했다. 너는 완벽해. 나한테는 그 순간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에서 돌아온 후 지훈의 오빠가 직접 찾아왔다. 너 지린이랑 뭐야? 솔직히 말해 이지훈은 당황하며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오빠는 믿지 않았다. 그는 지린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알렸다. 지린의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다. 우리 딸이 그런 애라고. 지린은 집으로 불려갔다. 부모님은 그녀를 앉혀놓고 물었다. 진실이야. 지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랑해요. 그 말에 아버지는 분노했다. 이 집에서 나가. 지린은 쫓겨나듯 집을 나왔다. 그녀는 지훈의 아파트로 갔지만 지훈도 가족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훈의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너 때문에 가족이 망가져. 그만둬. 지훈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지린에게 거리를 두자고 제안했다. 잠시 떨어져 있어 보자. 그 말은 지린에게 배신처럼 느껴졌다. 너도 나를 포기하는 거야. 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울며 대답했다. 아니, 그냥 시간을 줘야. 하지만 그 시간은 두 사람을 더 멀어지게 만들었다. 지린은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어 실수를 저질렀다. 상사는 그녀를 불러 물었다. 요즘 왜 그래? 지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무너지고 있었다. 지훈 역시 작업에 실패해 클라이언트를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기 시작했다. 이 사랑이 가치가 있을까? 밤마다 그녀는 그 질문을 되뇌었다. 두 사람은 결국 다시 만났다. 지린이 지훈의 작업실로 찾아갔다. 우리 포기하지 말자. 지린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다. 지훈은 망설였지만 지린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그들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큰 갈등의 서막이었다. 지린의 부모님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친척들을 동원했다. 너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해. 지린은 그 말에 반발했다. 이게 내 정상적인 삶이야.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지훈의 쪽에서도 오빠가 개입했다. 그는 지린을 직접 만나 협박했다. 내 동생 건들지 마. 이지린은 충격을 받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지훈이 나를 선택했어요. 오빠의 눈빛이 사나워졌다. 이 대치가 두 사람의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상처를 깊게 만들었다. 지린은 정신적으로 지쳐 병원에 갔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 증상지라고 진단했다. 지훈은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미안해. 내 탓이야. 지린은 지훈을 안으며 말했다. 아니, 우리 탓이 아니야. 사회 탓이야. 그 말은 두 사람의 각성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이제 단순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싸워야 할 대상이 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싸움은 쉽지 않았다. 지린의 회사는 그녀의 소문을 듣고 압력을 가했다.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쳐 지린은 선택의 기로에 섰다. 직장을 그만두거나 관계를 포기하거나. 그녀는 지훈과 상의했다. 어떻게 할까? 지훈은 대답했다. 함께 싸우자. 그 결정은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터였다. 지린과 지훈의 관계는 이제 공개적인 전쟁으로 번졌다. 지린은 부모님께 최후 통첩을 받았다. 그 여자랑 헤어지지 않으면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지린의 가슴이 찢어졌다.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사랑을 갈망해왔지만 이제 그 사랑이 조건적임을 깨달았다. 왜 나를 이해 못해? 지린의 외침에 어머니는 울었다. 너 때문에 우리가 창피해. 그 말은 지린을 더 깊이 상처 입혔다. 지훈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오빠는 지윤의 물건을 모두 치워버리며 말했다. 집에서 나가 지윤은 눈물로 짐을 쌌다. 그녀는 지린의 아파트로 피신했지만 그곳조차 안전하지 않았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다. 저 여자들, 이상하지 않아?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이 그들을 포위했다. 두 사람은 함께 사는 삶을 시작했지만 그것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지린은 회사에서 해고 위협을 받았다. 상사는 내 생활이 문제야 라고 말했다. 지린은 반발했다. 개인 생활이 왜 회사 일에?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는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다. 실업 상태가 된 지린은 경제적 압박에 시달렸다. 지윤의 프리랜서 일도 줄어들었다. 클라이언트들이 그녀를 피했다. 소문 들었어. 그 말들이 지윤의 귀를 파고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밤마다 대화를 나누며 감정을 확인했다. 너 없으면 못 살아. 이 지린의 말에 지윤은 키스했다.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희생을 요구했다. 지린은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했다. 그녀는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보수적인 회사들은 그녀를 거부했다. 결국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이게 내 선택의 대가야. 이 지린은 씁쓸하게 웃었다. 지윤 역시 자신의 창의성을 억누르며 생계를 유지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어졌지만 동시에 균열이 생겼다. 지린은 지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너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어. 그 말은 충동적으로 나왔지만 지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윤은 반박했다. 나도 다 포기했어. 싸움이 시작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며 대치했다. 너는 가족을 쉽게 버렸어. 지린의 비난에 지윤은 너는 나를 탓하지 마. 라고 소리쳤다. 그 밤, 지윤은 집을 나갔다. 지린은 후회하며 그녀를 찾았지만 지윤은 친구 집에 머물렀다. 그 이별은 짧았지만 깊은 교훈을 주었다. 지린은 자신의 이기심을 반성했다. 미안해, 사랑해. 지윤에게 보낸 메시지에 지윤은 돌아왔다. 하지만 그 상처는 남아 있었다. 사회의 압력은 더 세졌다. 지린의 옛 친구들이 그녀를 피했다. 너 왜 그래? 그 말들이 지린을 고립시켰다. 지윤은 온라인에서 지지 커뮤니티를 찾았다. LGBT 그룹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으며 위안을 얻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지윤의 말에 지린은 희망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모임에 참석했다. 그곳에서 다른 커플들을 만나며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하워시했다. 지린의 부모님은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려 했다. 치료받아 그 말은 지린에게 모욕이었다. 그녀는 거부하고 집을 나왔다. 지윤의 오빠는 폭력을 휘두르려 했지만 지윤이 막았다. 오빠, 그만해. 그 대치로 가족의 유대가 완전히 끊어졌다. 두 사람은 이제 서로만이 전부였다. 하지만 그 의존은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지린은 우울증이 심해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지윤은 그녀를 돌보며 지쳤다. 나도 힘들어. 지윤의 고백에 지린은 미안해했다. 그들은 상담을 받기로 했다. 상담사는 사회적 압력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그들의 각성을 도왔다. 지린과 지윤은 이제 싸움을 외부로 돌렸다. 그들은 온라인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익명으로 쓰인 블로그가 인기를 끌었다.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그 글들이 사람들을 자극했다. 일부는 지지했지만 대부분은 비난했다. 변태들, 댓글들이 쏟아졌다. 하지만 그 비난 속에서 지린은 강해졌다. 우리는 잘못된 게 아니야. 그녀의 결의가 지윤을 감동시켰다. 두 사람은 더 큰 결정을 내렸다. 공개적으로 관계를 인정하기로. 지린은 옛 회사에 편지를 보냈다.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다.
그 편지는 논란을 일으켰다. 언론이 관심을 보였다. 지우는 자신의 디자인 작업에 LGBT 테마를 넣었다. 클라이언트들이 반발했지만 새로운 지지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의 삶은 이제 변화의 물결 속에 있었다. 하지만 그 변화는 대가를 요구했다. 지린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찾아왔다. 지우는 그녀를 간호하며 눈물을 흘렸다. 너 때문에 살고 싶어. 지린의 말에 지우는 나도 라고 대답했다. 그 사랑은 이제 생존의 문제였다. 지린과 지훈의 공개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뉴스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보도되었다. 젊은 여성들의 동성애 고백, 가족의 갈등의 헤드라인이 사람들을 자극했다. 지린은 인터뷰 요청을 받았지만 거부했다. 개인적인 일인데 하지만 온라인에서 그녀의 이름이 퍼졌다. 직장 동료들이 연락했다. 너였어. 지린은 대답 대신 침묵했다. 지훈의 작업실에도 기자들이 찾아왔다. 어떻게 이런 선택을 했나요? 지훈은 사랑이니까 라고 답했지만 그 말은 더 큰 논란을 불렀다. 보수단체들이 시위를 벌였다. 가족을 파괴하는 사랑 후 플래카드가 거리를 메웠다. 지린과 지훈은 그 시위를 TV로 보며 두려워했다. 우리 때문에 지린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훈은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우리는 오라. 하지만 그 확신은 흔들리고 있었다. 가족의 반발은 절정에 달했다. 지린의 아버지는 그녀를 만나러 왔다. 집으로 돌아와. 치료받자. 지린은 아빠, 나 아프지 않아 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울면서 떠났다. 그 장면이 지린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지훈의 어머니는 병원에 입원했다. 너 때문에 쇼크야. 지훈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내 탓인가? 그녀의 자책이 지린을 괴롭혔다. 두 사람은 서로를 탓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갈등이 쌓였다. 너가 공개하자고 했어. 지린의 비난에 지훈은 너도 동의했잖아 라고 반박했다. 싸움이 빈번해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지린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지만 면접에서 거부당했다. 이미지가 그 말들이 그녀를 좌절시켰다. 지훈의 사업도 파탄났다. 그녀는 빚을 지게 되었다. 어떻게 갚아? 지훈의 고민에 지린은 내가 도울게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린 자신도 돈이 없었다. 그들은 절박한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다. 해외로 이민 가기. 한국에서 못 살겠어. 지린의 제안에 지훈은 동의했다. 캐나다로 가기로 했다. 그곳에서 동성 결혼이 가능했다. 준비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걸 포기했다. 지린은 모든 재산을 팔았고 지훈은 작업물을 버렸다.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지린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가지마. 이지린은 미안해 라고 대답했다. 지훈의 오빠는 다시는 보지 마라고 말했다. 그 이별은 영원한 상처였다. 출국날, 공항에서 그들은 손을 잡았다. 새로운 시작이야. 이 지훈의 말에 지린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 지린은 울었다. 정말 이게 맞아? 그녀의 의문이 지훈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캐나다에 도착한 그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가 그들을 괴롭혔다. 지린은 영어 학원에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지훈은 디자인 일을 다시 시작했지만 쉽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안정되었지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었다. 밤마다 지린은 한국을 꿈꾸었다. 가족이 그리워. 지훈은 나도 라고 말했다. 그 그리움은 그들을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다. 하지만 새로운 갈등이 생겼다. 지린은 현지 LGBT 커뮤니티에 가입했다.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며 자유를 느꼈다. 지훈은 질투했다. 너 다른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지린은 아니야 라고 부정했지만 신뢰의 균열이 생겼다.
그들은 상담을 다시 받았다. 이민의 스트레스야 상담사의 말에 그들은 노력했다. 지리는 지훈에게 프로포즈했다. 결혼하자. 지훈은 눈물을 흘리며 응이라고 대답했다. 결혼식은 간단했지만 행복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짧았다. 한국에서 소식이 왔다. 지린의 어머니가 아프다는? 지린은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가봐야 해. 지훈은 나도 갈게라고 말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그들은 가족과 대면했다. 지린의 어머니는 병상에서 딸을 안았다. 미안해. 그 말은 화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했다. 지훈의 가족도 마찬가지였다. 오빠는 너희 때문에 엄마가 라고 비난했다. 지훈은 미안해 라고 말했다. 그 대치 속에서 지린과 지훈은 자신의 선택을 재고했다. 이 사랑이 모든 걸 값살까? 지린의 질문에 지훈은 그래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약해지고 있었다. 사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었다.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가 많았다. 지린은 강연을 시작했다. 동성애는 사랑이다. 그 말들이 사람들을 깨우쳤다. 지훈은 디자인으로 캠페인을 벌였다. 그들의 싸움은 이제 개인적인 게 아니었다. 지린과 지훈의 삶은 이제 안정되었다. 한국 사회의 변화 속에서 그들은 자신의 자리를 찾았다. 지린은 LGBT 권리 단체에서 일하게 되었다. 그녀의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훈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어 성공했다. 그들의 관계는 더 강해졌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다. 지린은 가끔 가족을 그리워했다. 어머니와의 화해는 이루어졌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거리를 두었다. 지훈의 오빠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필요해. 지훈의 말에 지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한 사회의 시선이 있었다. 아직 멀었어. 지린의 말에 지훈은 함께라면 괜찮아 라고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투쟁이 상징이었다. 지린은 책을 쓰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두 마음의 속삭임. 그 제목처럼 그들의 감정은 여전히 속삭이고 있었다. 출판 후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사람들의 반응이 쏟아졌다. 용기 있어? 잘못된 선택. 양극단의 의견이 그들을 자극했다. 지린과 지훈은 그 논란 속에서 성장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아. 지린의 말에 지훈은 키스했다. 하지만 그 끝에는 항상 질문이 남았다. 가족의 유대를 포기한 사랑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